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아파트는요, 바로 얼마 전에 다뤘던 그 과천 지정타 신혼희망타운 그 대시양에 이어서 림팔밀리에라고 S8블록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주 예정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여기도 세대수가 비슷해요. 일단 659세대인데 공공분양 318세대, 그 다음에 분양하고 있는 신한희망타운이 227세대 분양을 했죠 이미. 그 다음에 임대가 114세대인데 타입이 좀 달라요. 이쪽 대시양하고. 일단은 84A 타입, B 타입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의미가 좀 크죠. 이제 좋아하겠죠. 한 3, 4인 가족은 좀 더 공간이 넓으니까. 그래서 84A가 오히려 메인인 것 같아요, 이 단지는. 왜냐면 227세대 되고 84A1은 9세대, 84B도 79세대, 적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제가 S3에서 많이 다뤄봤던 55A하고 55B가 각각 168세대, 59세대, 그리고 이제 행복주택도 57세대, 57세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지난번에 다뤘던 55 타입 한 23, 4평 되죠. 여기가 341세대, 그리고 84 타입이 318세대이기 때문에 좀 구성이 다릅니다. 제가 저번에 분석했던 S3, 그래서 원래는 이미 S3의 사전점검 전 분석 영상과, 그리고 심지어는 S3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사전점검 그 후 영상도 사실 업로딩이 됐는데, S8 입주민들이 몇 분이 이제 여기 예약 고객분들이 우리 틀리다, 비슷해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다른 면이 있다. 그 사전점검 분석 영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 그거 사전점검 전 그 평면도 분석도 저희들 것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다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이미 이게 오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방별로 제가 제안을 조금 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찍어 드려야죠. 요청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요청해 주셨는데 찍어 드려야 되고, 사전점검 동행 이제 서비스를 그 염실장하고 조우리 팀장으로 제가 이제 해드리는데, 하자 같은 것도 조금 찾아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그 평면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은 제일 와닿거든요. 지금 55B하고 84하고는 공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원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평면도 영상부터 들어갈게요. (55A) 타입 같은 경우는 그 대시양 S3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장단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비교를 하지? 그냥 우리 아파트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S3와 S8은 서로 지인분들이 입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어떤 아파트에 뭐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기분 안 나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또 S3 분들은 또 S8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시면 되고, S8은 또 S3가 이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의 장점부터. 장점은
확실히 침실이 일단 기둥이 없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기둥이 없고, 둘 다 사이즈가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방이 2700, 이쪽 방이 2400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둘 다 한 25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크기가 같기 때문에, 기둥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붙박이를 똑같이 넣어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쌍둥이가 있어도 서로 어떤 방이 더 넓니 좁니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강점이고, 주방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가 진짜 딱 냉장고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찾아와 주신 분들도 보면 김냉을 어디다가 놔야 될지, 여기다가 놔야 되나 막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현장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 당연히 여기다 두 개 구겨 놓지는 못하죠,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나 드레스룸은 도합해서 사실은 S3보다는 확실히 많이 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원래 유행하는 대로 이쪽에 비상대피실과 베란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좁게 나왔어요. 여기가 좁게 나왔고, 이쪽은 지금 터 있어서 길지, 예를 들어서 옵션을 드레스룸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가 한 11자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기존의 S3 분들처럼 여기가 12자 나오진 않죠. 여기가 3600 이렇게 되게 넓게 나왔는데, 보통 한 요 정도까지 나왔죠. 지금 이쪽 S3 분들은 요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닌데, 이 옵션을 드레스룸을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다가 길게 붙박이 플러스 화장대와 스타일러장을 이제 짜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 이미 여기에다가 화장대 플러스 시스템맨 거를 채택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한 3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붙박이 3통 정도가 들어가고. 근데 붙박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건너편에 있는 침대를, 보통은 슈퍼싱글 2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 공간조차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붙박이 없이 여기 안에 있는 시스템 장으로만 쓰고, 침대는 큰 거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이제 아이들 2명이 아니라 1명만 있는 경우에는 이쪽 방을 좀 드레스룸화 시킬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가 2명 있는 집은 이제 옷을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침대 2개를 놓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안방이 작다라는 개념보다는 원래 이 크기고, 지금 우연찮게 비슷하게 입주하고 있는 S3는 확실히 서비스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바람에 약간은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55A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은 본인도 그게 좀 고민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입지나 이런 거를 따지는 거 아니라 순수의 집 자체로만 따졌을 때를 보면, S8 분들이 어떤 불리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좀 예의 어긋나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즉, 자칫 하다가는 수납이 모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간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게, 이 현관 팬트리를 오히려 긴 옷장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되게 필수적일 것 같아요. 물론 저 사람이 저러면 우리의 여행 트렁크 가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잡물건 청소기는 어디다 놔야 되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 끝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또 집어넣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수납 관련해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불장을 놓을 데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옵션을 좀 안 하신 분들이 계셨으면 해요, 제 입장에서. 꼭 제 가구를 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서 가구를 맞추셔도
여기를 옵션으로 화장대하고 그거를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실은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없고요. 여기는 거실은 상관없고 이제 식탁의 자리가 조금 애매하게 나온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옵션을 보면 다행히 어떤 아일랜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식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되는 거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플로팅 선반 플러스 밑쪽으로 이렇게 식탁을 놔서 좀 이쪽이라도 약간 수납을 조금 벌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 오셨던 분 중에 스케치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쪽 밑에까지 홈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부분만 어떤 플로팅 선반을 만들고 식탁을 이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놓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짧아요, 생각보다. 여기가 왜냐면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아이템을 이용해서 좀 아무튼 한번 짜맞추는 방향대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일단은 그건 사전 점검 때 제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어떤 특징 같은 거는 많이 없는 게 그냥 이 공간에 말 그대로 이 공간에 수납과 침대를 어떻게 공존시키냐. 화장대도 있을 거고 스타일러장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침대와 수납의 관계를 조금 집중해서 한번 홈스타일링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소파는 뭐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납이 문제라서 이쪽에 이제 붙박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가장 좀 우려스러웠던 게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놓으시게 되면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붙박이 아래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으로 하고 이 위에를 여닫이로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왜 저 사람은 이런 거를 만들었지 한데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침대를 들어갔을 때 이 침대 헤드 없는 저희 수납 침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문이 안 열려요. 이 공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S3에서 사이즈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방 크기는 그 길이는 요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신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이렇게 보시면 한 1450, 1500 이하 정도 되는 그 붙박이에 이 윗부분은 이 부분은 여닫이 문 3개가 들어갈 거고 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55A는 이 정도는 평면도가 일단 한번 봤고요. 다음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55B 타입을 볼 건데, 자, 이 55B 타입부터는 좀 상황이 아주 중요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부터 한번 체크를 할게요. 여기 보면 아일랜드 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일랜드 장이 뭐냐면 뭐 아일랜드죠, 뭐 한마디로 요 부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마침 지금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 신청한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고급 주방 특화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따가 모델하우스를 그 VR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쪽 부분을 이제 좀 고급스러운 그런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벽부랑 그 다음에 싱크대에 있는 이 상판이랑 그리고 여기 벽이랑 이거를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싱크볼이 사각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전도 뭐 조금 고급 수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얘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얘가 생기는 순간에 여기 진짜 원형 탁자를 놔야 되는 그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어서 신혼부부인데 괜찮은데 예쁜 이런 동그란 거에 벨벳 의자 2개만 놓을 건데요, 알콩달콩. 솔직히 이거는 저도 정말 이런 스타일링 경험이 많아서 말씀드린 건데, 오히려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맥주 한잔하는 신혼부부들이란 말로 식탁 큰 거를 놓고 싶어 하지, 이런 조그만 커피숍은 잠깐 동안이지, 거기서 어떤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먹거나 가족들이랑 고기 구워 먹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만 없다면 역대 S3 중에서 가장 큰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근데 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타일 옵션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린 파밀리에는 타일 옵션이 있는 거라는 게 존재하면, 타일 옵션 한 순간에 잘하면 얘를 옮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마루나 룸 카펫일 때는 이 아랫부분이 그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타일 옵션 할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즘 경우 보면 타일이 밑으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얘를 옮기거나 없애거나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들으신 여러분들이, 특히 이 고급 주방 특화를 하신 분들이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고급 옵션을 실컷 비싼 돈 주고 했더니 이거를 또 없애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없애라는 얘기를 한 적 없어요. 단 큰 식탁을 놓으려면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모델하우스를 보시면서 얘가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이 고급 옵션을 선택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한두 분 정도가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석은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 없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는 TV, 이쪽에는 심지어는 코너 소파도 들어가고 여기에 길다란 식탁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너무나 큰 장점인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단점도 얘기해야죠. 단점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이게 이제 옵션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어떤 안방 드레스룸을 이제 하는 건데, 11번, 10번. 그치, 안방 드레스룸 옵션. 요거 하나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아요. 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그러면 이해라도 가는데, 아니면 55A처럼 아까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고 여기 화장대 하나 있으면 어떤 명분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가다가 말았어. 그냥 어깨폭 좁은 옷만 한 기역자로 몇 개 거르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55B 분들의 말을 빌면,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다행히 이걸 안 하셔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붙박이를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맞을 것 같고, 길게 붙박이를 가되 이쪽 부분에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행거를 놓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스타일러를 이쪽에다가 놓든지 하고, 이쪽을 약간 가벽처럼 막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 일단은 붙박이를 길게 놓는 거를 해서 이 부족한 수납을 조금 채워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관 팬트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붙박이, 그리고 이어서 이쪽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팬트리식으로 이렇게 꾸미는 그 방법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시스템 행거보다는 붙박이, 여기는 팬트리. 왜냐하면 잔물건을 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생각했던 게, 역시 아까 55A 타입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되, 이번에 우리는
이 식탁을 갖다가 여기서 길게 이어지듯이, 즉 잘 보시면 여기에다가 약간 홈바 비슷하게 만들고요. 소파 있는 폭에 딱 맞춰서 요 공간만큼, 식탁 폭만큼 홈바 하나를 만들어서 이쪽에 식탁을 이렇게 이어버리는 이런 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여기에는 추가 수납과 여기에는 추가 수납으로 조금 삶의 질을 올립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에 이제 배수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에서 파는 고릴라 레그 하나 선반을 여기다 세워서 좀 더 어떤 잡스러운 물건을 넣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는 여기 사실 비상대피실에 어떤 물건도 놔서는 안 되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자면 아시죠? 넣어요, 물건. 결국은 이런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가성적으로 1, 2, 3, 4 이걸 이용해서 좀 공간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애들방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기둥이 있는 그런 방은 없고요. 둘 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좀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 방이 좀 더 넓기 시작한데, 어차피 도찐개 진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좀 이 방이 조금 크게 나왔고 거실 쪽도 조금 크게 나왔다라는 거를 장점화하시면 되고, 아까 A타입하고 다르게 여기 냉장고장이 김냉이랑 같이 이건 3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이쪽에서부터 들어왔을 때 중문을 열고 머리를 이렇게 딱 오른쪽으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딱 돌았을 때 여기에 제발 어떤 물건을 놓지 마세요. 활주로처럼 아주 길게 뻗어 나가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예 그냥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딱 정확히 똑같이 생긴 집의 영상을 제가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타워형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파트를 타워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타워형을 어떻게 보면 중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중문을 열고, 아까 평면도하고 같은 모습이었어요. 쭉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제발 어떤 물건 놓지 말고, 커브드 TV도 놓으면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야말로 사실 진짜 아트월을 파서라도 더 프레임을 집어넣으면 정말 집이 넓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였는데 여기 저희는 이 아일랜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코너형 소파조차도 이렇게 들어가요. 저희가 25평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코너가 존재한답니다. 저희는 뒤쪽에 창문이 없어서 이게 보기 싫은 블라인드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커튼으로만 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아일랜드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너무 짧은 식탁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부분은 그거는 일단 다음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이거는 보여드려야지. 지금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다행이었던 게, 이 아일랜드가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 힐스테이트 프루즈 힐푸스의 5구 타입 같은, 5구 B 타입 같은 경우는 이 밑에가 시멘트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놓치는 게 아니라 강마루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던 아일랜드를 지금 옆으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4인용 식탁 자리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여기 진짜 2인용 식탁을 놔도 이게 복도에서 보였다는 거죠. 이게 가장 타워형의 어떻게 보면 거실하고 주방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비껴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돌릴 수 있는지, 또는 처음부터 이거를 신청을 안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1800짜리를 이렇게 놓으시고 심지어 여기다가 홈바 하나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홈바를 놓고 심지어 저는 2200짜리 식탁 하고 싶어요.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왜 가능하냐, 이거를 이 위에만 상부장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식탁을 여기에 붙여서 정말 길게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추천은 안 드리는 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소파가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소파 옆구리와 식탁의 맨 쪽에 끝에 있는 자리에는 사람이 못 앉아요. 왜냐면 소파 때문에 의자 진입 반경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쪽으로 최대한 폭 좁은 소파를 놓고, 일자를 놓든 저희 코너를 놓든 이렇게 놓고, 요 부분에는 그냥 되게 얄쌍한 홈바 하나를, 어차피 이 홈바와 소파의 옆구리는 어느 정도 공존을 하는 부분이니까 놓고, 여기에 너무 큰 식탁 말고 적당히 큰 한 1700짜리 식탁 정도를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넓어 보이는 집으로 꾸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84A1과 A의 차이가 뭔가 했더니 이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이 부분이 되게 청고가 높아요. 3.3. 이게 꼭대기층에는 어떻게 보면 펜트하우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똑같기 때문에 집이,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84A 227세대, 뭐 세대수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두 세대였어도 설명은 제가 드렸을 테니까. 일단은 얼핏 봤을 때는 당연히 55A, 5B 분들이 봤을 때는 부럽죠. 크죠. 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이거를 맹신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기존에 요즘 새로 나오는 84 타입에 비해서는 장단점이 확실히 좀 있어요.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옵션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은 여기에 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다는 거는 절대로 정말로 칭찬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정도가 12자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매머드처럼 길게 붙박이 하신 분들도 있고, 길게 이어지듯이 붙박이를 하고 이 부분에다가 화장대 또는 스타일러장, 심지어는 여기를 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겨요. 이 부분을 지금 사람들이 아직은 이게 기존에 있는 가구로는 안 된대, 저희가 인테리어 섹션처럼 이 부분 자체를 저희 책장을 이용한, 이런 책장 러비놈이라는 걸 이용한 이쪽에 아예 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문을 달아가지고 아예 여기 신랑방, 큰아들방, 그리고 이쪽에는 붙박이를 하고 이쪽에는 이제 침대를 이렇게 놓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안방은 이제 누가 옵션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성이 달라지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크게 이렇게 막 긴장하거나 그래야 될 부분은 없어요. 심지어는 이쪽 맞은편에도 얄쌍한 그런 반장 같은 거에 되게 큰 거울을 이렇게 놔서 아예 긴 화장대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나온지 제가 봐야겠죠. 일단 사람 동선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55A하고 B하고는 지금 크기는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좀 더 커야죠. 이렇게 이 집이. 그 다음에 주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냉장고장이나 홈바 같은 경우를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식탁을,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옵션을 좀 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급 주방 특화를 선택을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거 4번 이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뭐냐, 엔지니어드 스톤 싱크대 상판, 그리고 엔지니어드 스톤 벽부, 즉 이 싱크대 부분, 그 다음에 이 벽 부분을 갖다가 이런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사각 싱크볼, 이거는 조금 얄미운 게 그냥 다 주지, 좀 왜 이것만 얘네만 주는 거야. 고급 수전 뭐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보다는
바로 이 아일랜드장을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제 수납이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일랜드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그 전에 저희를 구독해 주셔서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아일랜드가 중간에 있으면 대부분 모델하우스들이 이렇게 T자로 놓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 이쁠 수도 있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강마루를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색해요. 문제는 이 아일랜드가 엄청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일랜드를 옆으로 놓는 건 자기도 알겠는데 아일랜드가 짧다 이거야. 아일랜드가 뭐 2000짜리라 1800이면 모르겠는데 한 1500, 16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작은 식탁 놓기 싫어요. 저는 지금 55B 애들도 1800짜리를 놓게 생겼는데 내가 왜 84타에 왜 이걸 놔야 돼. 차라리 1800짜리 하나를 이렇게 길게 놓지. 근데 제가 오히려 생각해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7,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바로 냉장고장이잖아요. 이게 이제 냉장고장이고, 이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방 장식장, 이걸 이제 홈바라고 하는데, 이 옵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쪽에서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업체에서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기 냉장고장하고 주방 상부장하고 여기는 홈바를 통일시켜서, 일단은 여기에는 도화지를 다 통일을 시키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홈바를 만들게 되면 사실 이 홈바 앞쪽에 이렇게 길게 놓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린 이미 이거보다 더 짧은 아일랜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네가 이렇게 긴 식탁을 놓으면 그러면 여기는 이 통로 부분이 너무 못생기지 않냐?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홈스타일링을 해드리는데, 그 방법은 제가 좀 알려드리긴 그렇고, 저도 제 밥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일랜드가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 브라스코 손님들은 바로 여기는 홈바와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일랜드와 그 다음에 이 홈바를 아일랜드하고 혹시 이렇게 합쳐서 아예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식탁을 놓는 게 훨씬 더 집이 넓어 보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이 기존에 있는 옵션을 하셔도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얘를 마침 하나의 몸인 것처럼 꾸미는 게 저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식탁을 길게 하나를 놓고 아예 이쪽으로 통로를 일어나서 자꾸 이렇게 기존대로 하면 여기에도 통로가 있고 여기에도 통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쪽을 이런 식으로 좀 막아버리는 게 어떠냐. 근데 여기 동선이 세탁 동선이 안 나오는데, 글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집들이 이렇게 아일랜드가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오히려 어차피 이렇게 다 잘 걸어가요. 동선이 여러 개 있으면 가구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선은 어차피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다가 너무나 막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약간 얘를 이렇게 좀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를 제가 한번 볼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식탁을 놓는 이 방법을 한번 가능한지를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안 된다, 여기에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밑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볼까요? 그치, 이게 이제 조금은 동선이 애매해질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차라리 여기에 문이 달려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조금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아일랜드는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막으면 여기 통로가 좁아지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 거고, 이게 안 된다면 요 부분이라도 이런 식으로 디귿젤해서 어쨌든 이렇게 플로어를 갖다가 이렇게 조명을 이용해서 여기를 약간 하나의 유닛처럼 이렇게 꾸미는 게
제가 봤을 땐 여기에 큰 식탁을 옆으로 제발 옆으로 놓을 수 있는 요건이 돼요. 단 이렇게 타일 옵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타일 옵션 할 경우에는 강마루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 거실에서는 안 보이고 어차피 정사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놓는 게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거는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 점검 때 얘는 높고 식탁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식탁이 이렇게 있다면 아일랜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가 항상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 기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시야가 뚫려서 이쪽 위로 이렇게 시야가 가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저 뒤에는 고무장갑까지 시선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홈스타일링 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사진을 통해서 되게 뼈저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타입 한번 넘어갈게요. 자, 84B 타입은 이제 타워형이 아니네요. 여기도 4배 구조가 맞는데,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도 한번 옵션 사양으로 내려가면, 그치,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붙어 있네. 하지만 여기가 이제 현관 팬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식탁을 옆으로 놓으면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긴 하겠다.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치수를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는 또 나름대로 너무나 동선이 또 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서 이 현관 이거를 누가 많이 쓰냐 안 쓰냐가 참 중요한 건데, 만약에 아예 옵션을 안 하신 분들 같으면 저는 여기에 현관 팬트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이쪽에는 이제 이어지듯이 냉장고장이 들어갈 거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약간 서재처럼 꾸린다든지 여기에다가 책장을 이렇게 놓는다든지, 또는 여기를 홈바를 좀 넓게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아일랜드도 저희가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아예 아일랜드를 호방 계열에서 했듯이, 호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홈바하고 아일랜드를 같은 재질로 이렇게 맞추고, 이 앞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식탁을 가로로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꾸미기 나름이에요. 심지어는 원하신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길다란 이런 테이블을 갖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아예 이렇게 길게 들어가도 돼. 길게 들어가고 여기에 딱 연장선으로만 아주 얄쌍하면서도 수납이 가능한 이런 아일랜드에 이렇게 딱 길게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놓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여기를 아예 이렇게 애들 방에서 컴퓨터 보는 거 싫어하는 분들 여기다가 간이 스타벅스 서재처럼 꾸미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놔도 되고, 아까는 세로로 놓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T자로 놓는 걸 얘가 갑자기 좋아하지? 근데 이건 T자가 아닌 게, 여기다 아일랜드를 안 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냥 길게 식탁을 놓고요, 여기에다가 아예 아일랜드 겸 홈바 겸 엄청나게 수납을 많이 차리시면 돼요. 여기를 아예 수납하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놓는 것도 굉장히 멋스러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 약간 이런 느낌이 가능하다는 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놓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처럼은 되진 않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은 주방하고 거실은 굉장히 저는 홈스타일링 하면 되게 가성비 있게 되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일 것 같고, 방도 여기가 좀 더 크네요. 좀 더 큰데 사실은 이 방이 3,000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림파밀리에가 아이들 방이 좀 좁게 나왔어요.
이제 안방인데, 안방은 조금 마이너스라고 하긴 그렇고, 아까 A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창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길어요. 이 간격이 길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싸리 그냥 침대를 이런 방향으로 놓고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가 이제 베개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붙박이를 하시고요. 이쪽에 붙박이 옆구리랑 문을 만들어서요. 요거를 하나의 아예 방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거는 거의 방 하나가 나올 거예요. 네, 이걸 서재로 이렇게 신랑반 서재로 꾸미기 좋아해서 이제 뭐가 좀 불리하다고 했냐면, 실제적으로 요 공간 넓은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아니, 물론 뭐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얘가 이렇게 좀 더 길게 나오는 게 좋을 뻔했죠. 우리 이쪽에도 붙박이 놓고 이쪽에는 그 붙박이 안 놔도 된다.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모짜렐라 치즈처럼 이거를 쫙 하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줄어든 거지. 예, 이렇게 돼 있는 정사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직사각 느낌으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분명한 거는 붙박이를 이렇게 길게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옵션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기성 가구는 불가능한데 저희는 가능해요. 이게 왜? 이 창문을 놔두고 이걸 창고방처럼 꾸미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몰딩을 쭉 하고 이 안쪽에는 오히려 창문이 있기 때문에 청소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여기다가 다이슨 청소기를 세워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영흥파크비엔 수원 영흥푸르주라는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창문 있는 이런 거실이 참 너무 당황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에 하되 이 안에가 이제 창문 있는 그거를 아예 밖에서는 눈치 못 채도록 이렇게 문으로 마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창문 위치가 이쪽에 가 있겠죠. 안쪽에. 여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실 중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애매한데, 저희는 그냥 이 위치만 저쪽 끝에 드레스룸 쪽이라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요. 똑같이 붙박이 문을 공사를 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데 안에 있는 공간도 이제 어떤 하나의 창고처럼 활용을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 촬영 강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붙박이지만 열었을 때는 안에가 이제 창고인데, 저는 이제 이런 3단 서랍장도 물론 좋지만 창문 있는, 우리 이제 위치가 이쪽이겠죠. 드레스룸 쪽에. 이게 이제 그 위치라고 치면 여기다 이렇게 청소기 놓고 여기다가 어떤 잡다한 물건을 놓고 환기까지도 잘 된 그런 상황. 또는 이 부분에다가 그냥 스타일러를 놓으세요. 네, 코드 뽑아가지고. 물론 문 열어서 또 스타일러 문 여는 거는 사실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복만 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입고 있는 옷을 개겨 놓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옷을 깨끗한 옷 사이에다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그냥 코트 보관소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창문 있긴 있어도 봉 하나만 이렇게 달아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냥 겉옷 정도 살짝 창문 열어놓으면 이게 자연 스타일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길게 이렇게 붙박이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 그러면 못다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여기 2번에 보면 현관 창고라는 게 있어요. 옵션. 이 현관 창고 같은 경우는 참 다양하게 잘 쓰이는데, 이걸 인테리어에서 무슨 거울을 놓는 거는 전 비추고요. 문을 달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라리 이 안에 어떤 세대 창고처럼 이렇게 막 무슨 선반을 놓으시는 것보다는요, 여기에 문을 달고 여기에다가 스타일러를 파생하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중문 밖과
안의 세상으로 구분해서 겨울에 입고 있는 패딩이나 코트를 다 여기서 벗어놓고 깨끗한 상태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평면도 분석은 여기서 제가 마치고요. VR을 한번 보러 갈게요. 55A 한번 이제 보러 갈게요. 자, 현관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게 작은 방이고요.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역시 똑같고요. 자재 색깔도 정말 비슷하네요. 네, 똑같고 여기는 근데 컨트롤 패드가 이쪽에 달려있네. 이 벽지 쪽에 달려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아트월이 되게 깨끗해요. 네, TV를 크게 그냥 걸어도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위에 조명은 약간 매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쪽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쵸, 여러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큰 식탁을 놓는 거, 옆으로 놓는 거는, 조금 1800짜리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왠지 제 생각인데, 모델하우스만 보더라도 이거는 한 1600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1800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이렇게 길게 놔야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홈 스타일링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조명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요 부분에 하나의 연장선으로 이 위에를 갖다가 상부장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조금 수납을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아일랜드를 놓으면 아일랜드에서 밥 먹어야 돼요.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일랜드를 제작하려고 하셨던 한 저희 고객분이 제가 극히 만료해서 여기에다가 마침 얘가 딱 이렇게 이어지듯이 상부장을 해라. 물론 이 부분은 비어 있겠지만 여기다 상부장해서 조금 그릇이라도 몇 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밑쪽에 홈바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밑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너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공간이 말도 안 되게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는 차라리 딱 이 식탁을 갖다가 좀 긴 거를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한 1200, 1500, 1800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요 정도까지가 이렇게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식탁을 이렇게 따지면 식탁을 길게 하나를 놓고 얄쌍한 거 하나 놓고, 그리고 이 위에는 상부장 너무 튀어나오지 않은 녀석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은 요 공간의 수납과 여기는 긴 식탁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나오네요. 아일랜드 옵션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진짜 냉장고 이렇게 딱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 약간 옛날식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 이 안에 내부를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워시타워는 여기다가 놓고, 근데 김냉을 이렇게 놓으면 창문이 가려지긴 하네요, 여러분. 김치를 놓을 수밖에 없네. 근데 문이 또 이쪽으로 열리니까, 슬라이드,
여다지구나. 이렇게 미다지구나. 미다지. 예. 상관없겠네요. 여기다가 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쪽 방향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고,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갈게요. 안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옵션을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화장대야 이거 원래 무상으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상 옵션으로 빠져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옷이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려져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뎁스가 이게 되게 좁아요. 그래서 겨울 파카가 걸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난방들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가 좁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참 예쁘게는 이렇게 디피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 되게 비좁기 때문에 옷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파카가. 근데 이게 센터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옷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 있는 요 폭들이 좁아가지고, 요 폭들이 좁으니까. 차라리 개인 행거를 세우면 이 봉이 좀 이 정도로 나와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걸로 따지면 이 봉을 한 요 정도 위치에 이렇게 이어지게 하면 이제 옷이 이렇게 어깨에 있는 게 탁탁탁탁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봉이 여기에 있어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옵션을 안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쭉 붙박이를 하는 게 차라리 순환면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오시는 분에 맞춰서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번, 이게 이제 현관 팬트리인데 그렇게 엄청 크지도 않아요. 그치, 여기다가 청소기 놨는데 저는 이제 이럴 때 보면 왠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행거 몇 개를 세워가지고 겨울 옷을 여기다가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맨 끝에 있는 아이방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제 재밌는 상황인 게, 이 침대는 지금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이즈의 애기 침대입니다. 저희 헤드 없는 수납 침대가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이 옵션 문이. 그러면 침대를 이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책상 놓을 데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문이 안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델하우스에는. 근데 문이 이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침대가 여기까지 나온다면 요만한 책상을 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책상 여기다 놓으면 되지. 여기다 어떻게 놔? 여기는 또 붙박이 문이 열려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여러분, 작은 방들은 이렇게 침대를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이렇게 놨을 때 이 붙박이 문이 안 열린다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밑에는 약간 슬라이딩처럼 돼 있고, 위에 침대 매트리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열리니까 이 위에서부터는 여다지로 이렇게 여는 그런 방식의 제품을 S3 때 선보였는데, 이게 아마 여기 S8에도 어플라이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붙박이의 그 문을 열림을 감안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울도 여기다가 다는 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옆구리 있죠. 여기 옆구리에다가 다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나갈 때 여기 보면서 나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만 놓으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애들 책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B로 나와. 지금 S8에 있는 VR을 제가 못 봐가지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지정타 그 신혼희망타운 LH 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S7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소파를 놓잖아요. 이렇게 놓으시면
바로 이 부분에다가 쇼파를 놨을 때 바로 이 부분에 이런 선반 말고 아주 좁은 이런 홈바를 만드는 거는 좀 어떨까 그 생각을 했고, 요 아일랜드를 하는 순간에 여기 지금 식탁 좁게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할 바에는 여기까지가 홈바가 딱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까지가 딱 홈바가 들어갈 경우에 적당히 조금 거리를 띄워서 여기에 이렇게 제대로 된 식탁이 들어가고도 요 공간이 좀 구애받지 않고 뿡 뚫려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요 바운더리 안에서 식탁과 홈바가 노는 거는 어떨까, 이거를 제가 이제 실측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신청을 하시면 제가 사전 점검 때 제대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안방 같은 경우가 비슷할래나 우리 S8을 한번 볼까요? 55E 타입 침실입니다. 이 옵션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고, 약간은 좀 다르네요. 이 공간은 우리는 이제 이 안에가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이 거실 주방 55E 부분이, 타입 주방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신경 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55E 타입 침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이렇게 합친 분 안 계시죠? 가벽 튼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문이 하나 없어지고 두 개 방을 합치고 끄트머리에 문만 생기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골 때립니다. 나중에 집을 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그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모아 같은 경우는 크게 막 55E 타입 거실입니다. 크게 제가 막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막 지저분한 것들 있죠, 여러분. 이런 것 좀 그냥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거실장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말 안 되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55E 타입 현관입니다. 이 복도에서 보시면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짜증나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보시면 식탁도 너무 많이 튀어나와 보이고, 그래서 그냥 이 식탁이 조금 안 보이는 쪽까지 들어가 있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커튼도 이렇게 투톤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어지듯이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박희선 씨가 이렇게 아나운서분이랑 같이 나오는 이 영상을 토대로 제가 한번 살짝 봐드릴게요. 우선은 현관 팬트리, 현관 창고, 거실로 들어갑시다. 욕실은 안 보고요. 아이들 방도 그냥 너무 인테리어화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옵션으로 하신 것도 굳이 나쁘진 않고, 심지어는 이제 아일랜드가 같이 이제 이렇게 아일랜드 옵션을 이 엔지니어드 스톤과 같이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아일랜드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수납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식탁을 이렇게 놓으면 의자들이 양쪽으로 신하들처럼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봤을 때 사람 시선이 그대로 이렇게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모델하우스니까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보통 여기 다이소 약품통이랑 바나나 거리랑 막 온갖 잡물건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탁 쪽으로 시선이 가야 되는데 한층 더 높은 10cm 정도가 더 높은 이 아일랜드 위쪽에 있는 데로 시선이 가고, 심지어 운이 나쁘면 여기가 이제 수전 있잖아. 여기 걸려져 있는 바로 이런 분홍색 고무장갑 있죠. 이게 보여요. 이렇게 쭉 보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 부분, 요 공간을 좀 합리적으로 우드레이가 됐든 어떤 뭐 이동식 가벽이 됐든 얄쌍하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막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큰 조화 있죠. 이런 걸로 제가 말했던 구조물 앞에다가 놓으면 이제 여기가 한 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식탁을, 물론 이 문이 그럼 안 열리는데요. 여기 너무 긴 식탁 놓으면 이 문 근데 원래 많이 안 열어요. 예. 여기에 있는 수납을 주로 많이 쓰시고, 여기에는 그냥 물티슈 박스채로 사면 이거를 이빠에 이렇게 그냥 꾹꾹꾹 집어넣는 하나의 창고 역할로 생각을 해주시고, 식탁도 너무 여기다가 붙이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만 있으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붙박이는 아니잖아요. 매일 꺼내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거리에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놓는 게 저는 좀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공간 있죠. 요 공간 안에서 식탁이 노는 그런 방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대로 옆으로 놓으면요 집이 훨씬 넓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강조했던 것이고, 쭉 지나가면 색깔 참 깔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왜 얘만 이 색깔로 했을까? 차라리 이 색깔로 해주지. 그냥 주변에 있는 색깔하고 통일하지. 왜 얘만 진짜 돌처럼 했을까? 아일랜드처럼. 이게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거 옵션 했는데도 나중에 사전 점검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이 색깔 있죠? 이 색깔로 이거 필름지 하실 분들도 계세요. 냉장고 리폼을 하는 순간에, 홈바를 다는 순간에 저희들은 아마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해드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호불호가 갈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고, 세탁실, 그리고 거실로 따지면 그래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창호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졌고, 벽지 색깔도 양호하네요. 근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제 눈에는 이미 하나 띄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창틀이 지금 여기 보면 하얗죠. 근데 문이 지금 안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문. 제가 아까 얼핏 봤는데 아이들 방 문이, 이 문틀을 아까 제가 봤는데 이 색깔이 보이네요. 약간 이 누리끼리한 이 색깔이 조금 보입니다, 여기. 예. 그냥 밝은 걸로 하지.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 바닥에 있는 이 오크 색상이랑 여기 있는 색상이 사실 좀 달라요. 얘가 조금 누리끼리예요, 요 부분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 사람 되게 예민하다, 어떻게 저런 거를 신경 쓸 수 있지.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필름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냥 다 밝은 색깔로, 똑같은 색깔로 통일을 시켜주지 왜 유독 이 색깔을 썼을까라는 의문점이 조금 들고, 이 창틀 색깔로 맞췄으면 되잖아요, 이걸로.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크게
뭐 단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건 여기 집은 뭐 하는 짓이야. TV 걸어놔야 되지 왜 책장을 놨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차피 TV 걸어놓을 거니까. 안방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안방 창틀 밝아서 정말 양호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드레스룸 쪽을 보면 파우더룸은 그렇다 치고, 역시 다 원피스만 걸려있네요. 딱 이런 식으로 파카를 좀 걸어 놓으란 말이에요. 파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큰 옷을 안 걸고 약간 집을 보여주는 그런 행태. 밑에도 치마, 위에도 그냥. 그래도 참 84 AB는 둘 다 정말 잘 빠진 것 같아요. 지금 B타입은 없기 때문에 여기 A타입까지 보시고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프라이버시상 가렸습니다. 센스 있죠. 감사합니다. 자, 사모님, 이게 뭐예요? 다이닝룸이요. 다이닝룸 겸 서재. 네, 맞아요. 왜냐면 사모님은, 우리 고객님은 저같이 게임 매니아에 모니터를 3, 4개를 좋아는 하셔도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네, 제가 봤을 때 노트북 하나 정도만 키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한 스타벅스 놀이에요. 네. 이 러빈룸, 바로 우리 벨포드 블랙의 오크로 한 요거랑, 그 다음에 사실은 식탁은 원래 포세린 하려고 하시지 않았나요? 사모님도? 저는 화이트. 화이트 포세린, 전형적인 제가 맨날 네, 맞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길을 원래 걷고 계셨어요. 네, 근데 제가 막 무슨 마스크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면 뭐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 쓰면 얼굴이 누래 보이고, 그 다음에 까만 마스크 쓰면 좀 뽀여 보인다, 그런 식으로 이 바닥을 좀 더 밝게 보이게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네,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기존에 사모님이 알고 있었던 그냥 미끈미끈한 그런 끄트머리 원목다리 달린 식탁이었으면 쳐다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올드해 네. 보여서. 네, 맞아요. 그리고 우드 슬랩도 유행 지났대. 너무 두꺼워서 아예 3m짜리를 스타벅스처럼 놓으면 예쁘겠는데, 1800짜리 우드 슬랩은 좀 키 작은 놈 같거든요. 한마디로 두꺼우니까. 근데 요거는 어떻게 저한테 낚이셨나봐요, 올리버 할인에는. 포실린하고 요거랑 이제 2개를 알려주셨는데, 요거 보자마자 다른 거가 바로 안 왜냐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마 기억이 난 게,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홈스타일링 할 때 그 노트북을 이렇게 올려놔서 그냥 한번 재현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표면에 방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약간, 그 따뜻한 표면에서 선택을 왜냐면 했죠. 제가 팔 걷으라고 하면서 네, 저희 그 대리석 식탁에 팔 올리라고 했는데 확실히 좀 추웠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모님 그거 아세요? 사모님 오고 나서 저희가 갑자기 그게 생긴 거, 따뜻한 포세린 하면서 그 주문 제작하는 게 한참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미 사모님은 제 생각에 그때쯤에 이거에 반하셔가지고 백도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게 딱 그 우리가 말한 좀 커피숍 튜닝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원래 이 방이 저를 안 만났으면 무슨 홈짐이나 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셨었죠. 네, 운동하는 장소? 아. 그 운동용품 놓으려고 네.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냥 코로나 끝나가니까 헬스장이나 가고, 이거는 오히려 손님들을 만날 때 조금 넓게 식사를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몇 분 남았나요? 지금 3분 지났어요. 네, 아직 시간 많아요. 예, 조금 정면에서 하면 사모님이 보이시니까 저쪽에서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죠? 자, 제가 여러분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창문의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여기도 위치가 좋아요. 근데 제가 노리려고 하는 게, 사모님은 지금 아마 지인분들,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와서 새 집, 좋은 집 왔으니까 그래서 술도 좀 드시고 회식도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가족분들도 오시잖아요. 네. 근데 5구 타입의 주방이 제가 분명히 작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충망까지는 안 열겠는데, 여기다가 가스버너를 놓든 1인 인덕션 놔서 고기를 구워 먹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이 올라가는 선풍기를 지금 사모님이 서 계신 자리에 놓거든요. 연기가 이쪽 방으로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지, 저 주방에서 고기를 구우시잖아요. 그러면 거실에 있는 우리 캄포 쇼파가 그 냄새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상도 하기 싫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커피도 드시고, 그냥 친구들이 오면 이걸 좀 땡겨서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거 방 너무 위치가 러비룸이랑 이쪽에서 한번 다시 찍어주시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사모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비좁았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나보니까 딱 맞죠, 여기가. 네, 의자에 지인분들이 앉아도 뒤로 왔다 갔다 다 할수 나오는데, 있더라고. 의자? 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책장이 없었으면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딱 이게 서재 겸 회식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이사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채우진 않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소품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포세린을 놓으시든 원목을 놓으시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바로 창틀 앞쪽에 붙여서 이렇게 다이닝룸 체제를 아이들이 방을 차지하지 않는 집에서, 즉 무슨 신혼부부나 또는 우리 싱글분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딱 아이가 아직 한 명이지만 방에서 노는 아이가 아니라 거실을 어지러 눕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런 다이닝룸 체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년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시키네요. 이게 마이너스 몰딩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이게 뭐죠? 이게 3벌짜리 아닌 것 같은데요? 5벌. 그쵸? 5벌짜리 스타일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까지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저희 마감이 틀리죠? 딴 데하고. 네, 깔끔하게. 진짜 마감 깔끔하게 하죠. 저 끝으로 가보는 게, 이게 사실 제가 요즘 안 찍어서 그런데 아예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실 간섭 걸릴 게 없어서 굉장히 위로 올라갔고, 또 하나 특징이, 우리 염실장이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커튼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사실 하얀색으로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안막인가요? 네, 안 맞아요. 근데 색깔을 되게 밝은 걸로 하셨어요. 원래 베이직 톤을 염두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했어요. 지금 붙박이랑 되게 톤을 맞추기 때문에 이 침대가 더 깨끗해 보입니다. 너무 깔끔해요. 무슨 호텔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붙박이 내경은 얼마로 하셨어요? 그래도 55cm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경. 안에가 그래도 옷이 튀어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옷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아마 580나 600으로 하셨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샌드 베이지 톤. 근데 이게 참 제가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이 색깔하고 이 스타일러 색상하고 화면 보면 좀 틀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물 보면 거의 다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화면에 안 남겨지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실물을 보면 거의 한 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너무 정직해, 카메라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침대 프레임이 아니면 구매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새로 구매한 이번에 새로 구매했지만 사모님이 어쨌든 홈 스타일링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신 게 헤드를 너무 두꺼운 걸 하지 않아서 어디를 확보했다 자리를 바로 요 공간을 조금 확보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집은 큰 평형 타입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사모님께서 이게 한 84 타입 이하의 집이었다면 사실은 요것도 좀 신경 쓰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9평이라고 하는 84 타입 분들이 이거 없이 저희가 원래 애들 방에만 하기로 했던 그 수납형 침대를 많이 하는데 이 집은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저 선반도 마음에 드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너무 고맙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제가 좀 게임 잠깐 그만 해주시죠. 아, 네네네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이크 가지고 저희 사장님 옆으로 좀 예. 한번 가주시면 좋아요. 제가 버튼 터치 해드릴게요. 사장님은 화면에 안 나오시니까 이게 지금 일반 그냥 아이방 책장 뭐 서재 세트가 아니라 이게 저희 러비놈 그 서재를 꾸미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처음부터 이 TV를 넣으려고 TV 박스도 넣어달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인 게 보통은 수납이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네. 액박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도 좀 짐 같은 게 들어가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미니 거실장을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책상하고 책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서재용으로도 프린터기 넣고, 여기 이제 노트북도 놓고, 약간 올인원 기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애들 방으로 한번 갑시다. 이게 애들 방이라 이게 이쪽만 안 비추시면 돼요. 여기 비추거든요. 네. 이쪽에서 저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네. 여기가 알파룸이에요. 근데 원래 사모님 알파룸에다가 이 책장을 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제가 원래는 스타일러 만들려고 하셨죠? 그죠? 우리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우리 공주님 요즘 세상 무서우니까 치울래. 이것만 치우면 되지 않아요? 네, 그만 나머지는 다 치울게요. 원피스하고 손오공인데. 네네. 이게 러비룸인데 네. 이거 마음에 드셨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작구나. 네. 아예 스타일러를 넣게 여기서 끊어지는 게 네네.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기억 안 나요. 워낙. 부장님, 어. 저희 스타일러 때문에 고민을 해서 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기억 안 납니다. 자, 이거 괜찮죠? 이렇게 너무 박스 좋아요. 집어넣고. 네. 이게 언밸런스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 않고.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책상도 있었는데 저 그냥 이거 두답 거 사시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사장님 좀 어떠세요? 이거 조립하셨다면서. 되게 묵직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이거 가격 되게 그래도 저렴한 편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구 브랜드 가면 책상 하나도 무시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협탁 하나 뭐 하다 하면 7, 80만 원 그냥 네, 넘어가던데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부러 사이즈를 조그만 걸 놔서 제가 오늘은 참 잘 된 게 오늘 한번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여자도 들 수 있는 제품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묵직하지만 밑에다가 이렇게 부직포를 달았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드는 거거든. 힘이 세서가 아니라. 저 오늘 상태 안 좋은데 이거를 제가 가변성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식탁 의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게도 나중에 들어가요. 이거를 하나를 더 살 것 같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걸 이렇게 기역자로 놔도 되고 아니면 이걸 이런 식으로 놔서 과외 선생 여기 앉히고 여기에 애기 앉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알아요. 알아도 우리 시청자들은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 그것도 좋. 이거 괜찮아 이거. 네, 좋은 이게 오히려 더 나아. 잠깐만 여기 있어요. 저 옆집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말을 거꾸로 못 읽어요, 사모님.
뭐 그 독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못해. 거꾸로 읽는 거. 근데 우리나라 눈높이 선생들은 다 거꾸로 읽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 물건이 아닌데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따님 뒷모습 나오더니까 여기 앉아봐봐. 괜찮아? 우리 촬영 협조. 그냥 얼굴 안 나오게 그냥 여기 앉아. 아빠가 네 뒷모습만 찍을 거야. 자, 삼촌이 선생이야. 어떤 거 같아? 이렇게 하면 꼭 공부하는 거 같지 않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 좀 어떤 거 같아요? 이런 모습이. 대신에 이게 막 묵직하거나 연결돼 있거나 이거는 이제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쪽 벽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난 내 생각인데 얘랑 똑같은 사이즈로 나중에 하나 사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걔를 갖다 여기 하나 붙이면 또 애들이 여기서 생파해요. 저기 냄새 퍼뜨리지 말고 문 잠궈놓고 창문 열고 너네 여기서 떡볶이 먹어. 이거 하나 더 사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였죠, 사장님? 어째 여기 광고 채널 아니까 상관없. 14만 원? 12만 원. 만원 야, 요즘에는 24만 원 이렇게 사면 이케아보다는 쌀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왜 예쁘다고 했어요? 이 마감이 약간 아이폰스럽죠. 애플바. 맞아. 고마워.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 자 이제 애들 방으로 한번 갑시다. 이게 애들 방이라 이게 이쪽만 안 비추시면 돼요. 여기 비추거든요. 이쪽에서 저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가 알파룸이에요. 근데 원래 사모님 알파룸에다가 이 책장을 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제가 원래는 스타일러 만들려고 하셨죠? 그죠? 자, 제가 원래 조금 좋아하지는 않았던 선택인데 소비자가 원하니 이제 같이 하긴 했는데 색깔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실링팬은 원래 하려고 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간지죠. 간지, 개간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간지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시원해요. 왜냐면 애들 시스템 에어컨 너무 세게 틀면 저희 애들은 감기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사모님이 센스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건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릴 것처럼 책을 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작은 책이 맨 위에가 있잖아요.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뭔지. 아니 저거는 물려줄 거. 그래서 안 보이는 쪽이 놨었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작은 책을 위에다가 올려놓으신 걸 기가 막히게 또 하시고 당연히 큰 책은 밑에다가 놓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책 같은 경우는 표지가 너무나 레트로스러가지고 이뻐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고. 소설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네, 히가시노 게이고. 명탐정이네. 그죠? 네. 추리 극인가요? 네, 스릴러 추리.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희 사모님도 외모가 좀 첩보원 닮았습니다. 아 근데 이 책장이 있다는 거를 원래 저희 유튜브를 보고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괜찮네 하신 거예요? 후자 쪽이에요. 후자 쪽이에요? 네. 사실 제가 좀 이실직고 해야 될 건 있어요. 삼전 그린코어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천장고가 더 높아요. 맞아요. 이거 더 낮은 집으로 가면 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에 자를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아, 저보다 잘하시네. 아무튼 간에 이 위에까지 이렇게 따고 기가 막히게 여기 간접 조명 피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하니까 책을 읽던가요? TV를 제가 없앴잖아요. 원래 TV를 좋아했던 애거든요. TV 싫어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쵸? 근데 TV를 안 보고 네. 책을 스스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뭐 많이는 얘가 아니지만.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몇 번 우리 영상에 나왔지만 굉장히 활발한 아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따님이 아니거든요.
이 남자거든, 남자. 아까 뛰는 거 보셨죠? 네. 하루 종일 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혼나기 직전까지는. 맞아요. 근데 남자애들이 책을 읽는 게 사실 요즘에는 특이한 거예요. 원래 핸드폰하고 패드하고 TV가 다 망쳐놓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도 그렇거든. 근데 책을 읽는다고? 이제 전에 비해서는 네. 좀 많이 읽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려고 제가 이렇게 책장을 놨거든요. 근데 원래 책장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자로 되어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딴 데는. 그죠. 그거였으면 아마 얘네들이 너무나 들쑥날쑥한 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들쑥날쑥하니까 티가 안 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는 원래 화면으로 찍으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아이인데 책을 읽는답니다. 쇼파 같은 경우는 이 오트밀 색상은 사실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그만 얘기하라고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매번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색깔이 기가 막히죠. 정말 아이보리였으면 찰떡 진짜. 아이보리였으면 진짜 좀 누럴 뻔했죠. 그죠? 근데 사실 여기 염 실장님이 같이 원래 왔어야 되는데 야 속지 승리했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이거 하얀색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화이트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다 화이트예요 거의야. 근데 이제 저는 오트밀 소파에 네. 약간 이제 깔맞춤? 책장의 색깔을 고려해서 제가 아 이렇게 얘가 했나 너무 봐요. 누리끼리하게 보일까봐. 네, 그래서 제가 했는데 너무 야. 신의 한 수였어. 진짜 이거 속지인데. 네, 속지. 근데 이거 저녁에 보면 또 겉지 같아서 얌전해 보이는데 창틀 안 보이는데요 사모님? 게다가 삼성 그린코어가 실제적으로 여기 그 뭐라고 하지? 그 뒤에 있는 이 벽지 자체가 하얀색이 아니에요. 네. 그죠? 아니 근데 안 돼요. 우리 아들들은 말릴 수 없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 여기는 물론 이제 공주님 방이니까 이거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저도 불만은 없어요. 한 번은 사줘야 돼. 왜냐면 얘 소원이었잖아. 이런 공주 침대가. 근데 얘가 나중에 학생이 되면 사모님 왠지 얘랑 비슷한 수납도 옷이 많아지면서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사장님? 왜냐면 이 자재가 기가 막히게 비슷하죠. 네. 옵션이랑. 네, 네. 그래서 저 한번 따라와 주실래요 사장님? 내가 그럼 미리 가서 우리 아드님이 나오나 한번 볼게. 아들 일로 와봐. 일로 숨어. 일로 가. 일로 가. 여기로 가. 오케이. 응. 사장님 이게 이제 아드님 방인데 이게 순정이죠. 사모님 일로 오세요. 안 보이게. 예. 이게 순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그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이렇게 원래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장님하고 사모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서랍이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한 행동이었죠. 우리 말고 여기서 이 위치가 이게 좀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는 옵션처럼 보이게 하는 게 좀 목적인데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 까만 철이 좀 사장님 별로셨죠, 사장님도. 이게 꼭 연필 진하게 이렇게 선 그은 것처럼. 그래서 그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사모님, 이게 뭐가 안 됐다고요? 이게 생각 못했는데 오늘 옷장 정리를 하면서 옷 정리함을 샀는데 이거 정리함?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얕아? 이 서랍이? 서랍이 얕아요. 얕아.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높아. 연락한데, 네, 높은데, 안에서는- 안에가 그 박진영 말투로 네. 공기반, 자재반,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그대로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도망가자. 쇼파로 도망가자. 이쪽으로 한번 오시면 요게 이제 저희 쪽에서 맞추신 거 맞죠, 사모님? 요거는 이제 사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쇠조차도 옵션 잘. 색깔을 맞췄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서랍 이쪽으로 옮긴 게 두 분 생각이셨죠? 네, 아니면 네, 우리 네. 실측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나? 아니 이게 그 거울 안에 저희가 전신 거울을 원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주님이니까 네. 지가 여기서 옷 입을 때 네, 네, 왜냐면 이쪽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네, 네, 네. 이거 머리 쓰셨네. 네. 이거 괜찮네. 네. 공주님 침대 한번 비춰주세요. 영락 없는 공주님.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좀 더 접근성 있는 걸로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얘가 좀 더 묵직한 것 같지 않아? 쟤보다? 자재가?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옵션이고 저게 오빠가 한 것 같은 느낌. 조금 그냥 그 허접한 네, 그냥 네. 그 가구 브랜드에서 네. 그냥 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은 여기를 인터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이거는 좀 어때요 속이? 그럼 예. 그래서 옷 정리함을 넣었는데 딱 맞춤처럼 다 들어갔어요. 여기가 맞네. 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에서 봤을 때 높이랑 안에 높이랑 같아요. 저 있게 네. 조금 까다로운 분들은 25,000원씩 추가해서 댐핑을 그거, 해도 네, 되는데 굳이 안 하시더라고. 네. 안방은 하는데 얘는 네. 오히려 그게 좀 귀찮은가 봐요. 네, 그냥- 애들 방은 그냥 아침에 양말 하나 빼고 네, 그냥 네. 쾅쾅 닫아도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얘가 진짜 딱 어떻게 보면 맞네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장님이 혹시 보셨죠? 다 일일이 이렇게 마감하는 거. 보통 이런 마감도 기성가구에서는 어떨 때는 그냥 밑쪽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잘 해줬네.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저희가 원래 마이너스 몰딩으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애들 방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께 이게 몰딩이 그래도 좁은 편이야. 딴 데보다. 네. 네, 그래서 이 안에가 공간이 더 많아. 이게. 잘 하셨나요? 진짜 영락 없는 공주님 오시네. 이렇게. 오늘 여기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게 서랍이 아까 사모님 몰래 한번 열어봤는데 이 기저귀통이 세로로 들어가는 수납은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물론 뭐 인테리어 회사에서 이렇게 맞추면 맞춘데 이렇게 제품으로 파는 것 중에 이것도 겨우 들어가는 서랍이 많아요. 자, 제가 좀 게임 잠깐 그만 해주시죠. 네네네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이크 가지고 저희 사장님 옆으로 좀 예. 한번 가주시면 좋아요. 제가 버튼 터치 해드릴게요. 사장님은 화면에 안 나오시니까 이게 지금 일반 그냥 아이방 책장 뭐 서재 세트가 아니라 이게 저희 러비놈 그 서재를 꾸미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처음부터 이 TV를 넣으려고 TV 박스도 넣어달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인 게 보통은 수납이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네. 액박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도 좀 짐 같은 게 들어가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미니 거실장을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책상하고 책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서재용으로도 프린터기 넣고 여기 이제 노트북도 놓고 약간 올인원 기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무리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쓰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네,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쇼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누우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1분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